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좀 요리를 하려고요.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팥값 때문일까요? 파전값이 올랐나요? 뭐 아직 안 팔아봐서 파전의 막걸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파전 말씀드렸는데 코너 이름이 뉴스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파헤치고 전망하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가 저희가 막걸리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얘기해야 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죠? 이거 저기 왜 원고를 안 주셨죠? 살려야 합니다. 네, 살려야 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뉴스 파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정말 그 예측한 그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에 대해 용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 네. 하면서 대선 때 내조만 하겠다라는 그런 김건희 여사 네. 얘기를 소환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검찰 수사 국민이 납득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인적 쇄신 얘기를 하고요. 한남동 라인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공식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강도는 높아지는데 네.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세 글자는 김건희거든요. 아, 그러네요. 검찰 수사도 김건희. 그렇죠. 대선 때 내조하겠다는 거 소환한 것도 예. 관통하는 거 김건희. 네. 인적쇄신 한남동 라인 예. 공적 지위 여사 없다. 이게 다 김건희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유난 갈등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왔던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한동훈 대표 대표되면 공멸한다, 폭발한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난 갈등 과정에서 만나라. 예. 그런데 독대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걷어찼고 네. 그랬는데 만나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타협점이 나오고 네.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네. 보통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발언의 강도를 공격적으로 높여가면서 예. 관통하고 있는 세 글자 김건희라는 요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건 그러네요. 뭐냐 하면 예. 봉합하고 그동안 연애할 때 틀어지고 싸우고 그렇죠. 혹은 이 헤어지고 했어도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 그렇죠. 이 결혼의 수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혼의 수순이죠. 이별의 수순이다. 결혼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해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인 거고 한동훈 대표가 책임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국의 현안을 푸는 그런 계기로 설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저렇게 공격할 수가 없죠.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계산서는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지금 발언 강도를 높여가고 그럼 만나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누가 주체입니까? 김건희 여사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역대 영부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동 권력이라고 제가 집권처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 1순위라고 서열 1순위라는 표현도 있고 아무튼 기존 영부인하고는 다른 정치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 문제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그렇게 해줘라라고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못해요.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도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사전 예고편으로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그냥 본편에
핵심적인 장면들을 계속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개를 하고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계산서는 뭐냐? 예. 어차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당을 운영하고 대통령을 이 꿈꾸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인위적인 차별화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는 요 명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또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김건희 여사가 용인을 한다. 이게 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고된 수순이다. 이별의 수순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할 것이다. 예고된 수순 이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탈당, 분당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든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하든 당장 이번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으로 저는 돌입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혹은 저는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 만찬회 연찬회 때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때도 화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탈당 예고편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독대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충돌적 상황으로 끝나게 되면 그런 이제 환경으로 가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정계 개편의 유혹, 정계 개편을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수순은 한 대표 쪽으로 나중에 요청을 받든 뭐하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 윤한 독대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독대가 이별의 만남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상하잖아요 벌써. 만나서 뭔가 봉합을 하고 해결을 하고 이런 수순이면 한 대표가 저렇게 안 해요. 어차피 내가 정상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말 안 하고 있다가 정말 해결 의지, 봉합 의지 이런 게 있으면 말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만나서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거는 완전히 만나기 전에 그것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여곡절 끝에 독대가 성사되는데 만나기 전에 그냥 막 칼끝을 그냥 들고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작정을 하고 가는 거다. 그래서 검사와 검사의 대결처럼 된 거예요. 검사와 검사의 대결. 그리고 두 분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한강 작가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인간의 가장 정신적인 신체 부위가 뭐냐고 물으면 어깨다. 그래요? 그래서 긴장하면 딱딱해지고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당당하면 넓게 펴지는 게 어깨다. 그래서 가장 정신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두 분이 당당하게 넓게 펴진 것 같지는 않고 또 마냥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 예고편입니다. 저희는 좀 어깨를 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라인, 뭐 한남동 라인 해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심지어 그 한남동 라인에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접근을 못한다. 한남동 라인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존재 자체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적 지위가 아니잖아요. 아주 특수한. 그 영부인 존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선출될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런 정황, 그런 근거들이 꽤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라는 공적 관계이면서 특수 관계인데 네. 모든 것을 사적인 관계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아주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간다거나 네. 그 전에 봉화마을 방문했을 때도 그 사적인 신분의 네.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대동하고 간다거나 뭐 이러기에 개인적으로 친한 연모 비서관의 부인을 태운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해서 4인방, 7인방으로 네. 불리우는 사람 중에 과거에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여겨지는 소위 말해서 뭐 십상시 간신 7인방 뭐 이렇게 불려지는 분들 등등등으로 봤을 때 관조공사 또 사적인 인연이 있었던 그 업체가 21g이라는 회사가 관조공사 하려면 레미콘 2차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 증축하려면. 그러니까 21톤을 들어버린 거예요. 21g이. 그것도 사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모 삼촌이라는 얘기가 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신다. 예. 그전에는 언니 오빠였잖아요. 의원들. 왜 의원 관계에서? 부인한테 예. 언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매우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연성이 크다. 예. 근데 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 눈높이를 하면서 이 검찰이 국민 눈높이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요. 그럼 장관 때는 왜 국민 눈높이를 존중 안 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공방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민심이 폭발한다. 또 그걸로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대표가 자기 정치적 계산도 있겠지만 예. 도저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는 이대로는 민심을 돌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한 거고 여당 대표로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왜 그랬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본인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썩 와닿는 지적은 아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부산의 금정구청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 뭐 현지 밑바닥 인심이 그렇다. 왜 싸우느냐. 이래서 아예 투표를 안 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시던데요. 이런 재보궐 선거 부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많은 이 평론가 내지는 네.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2대2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3대1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3대1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호남은 진보당이 약진하고 있는데 영광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조직력 싸움에서는 민주당에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차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리드를 진보당이나 혁신당 후보가 하고 있으면은 그건 모르겠지만 오차범주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조직력의 민주당을 넘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 승리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승리를 예상하시는데 큰 차이로 승리할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뭐 조사 자체가 오차범주 내의 접점이니까 다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그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지금 금정의 사전 투표율이 22% 지방선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0.7%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뭐 같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집권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 돌리고 실망하고 이러는데 이런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장면들만 계속 나와요. 특히 대통령이라는 탑에 있는 사람하고 당의 제일 탑에 있는 사람하고 이 불안하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내부 이거 싸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부 총질. 그래서 선거 과정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방선거하고 똑같은 사전투표율을 보면
나올 만큼 나온 거거든요. 사전투표장에. 아, 그렇죠. 나올 만큼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야권 지지자들은 나왔고 소극적인 보수 지지자들이라든가 네. 여당 지지자들은 덜 나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거기 조사도 박빙이잖아요. 예, 박빙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조직력이 아니고 소극적 지지자나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드는, 못 가게 만드는 상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승리를 조심스럽게 좀 점쳐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두 군데 다 민주당이 이기고 부산에서도 이길 수 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3대1. 3대 1이다. 예. 광화 인천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라크전도 3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군요. 응원해야죠. 저희가 당당하게. 그럼 이라크전 3대 1로 이기면은 어떻게 좀 동네 파전에다가 막걸리 좀 쏘시겠습니까? 보궐선거도 민주당이 3대 1로 이깁니다. 아, 여기까지는 뭐 결국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요 명태균 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명태균 씨가 대선 때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3억 6천만 원인가요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빚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요. 예. 뭐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인 간의 어떤 이 금전적인 부채냐 예.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네. 저게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 사실이라면 그런 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서비스 받은 거 이거 자체가 온당한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예. 여기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김영선 의원 비서관 했던 예. 강혜경 씨죠. 예. 이분이 그거 대신에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받았다. 그게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여론조사 3억 원이 넘는 예. 그런 것을 서비스 받은 것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설전이 있잖아요. 예. 명태균 씨하고. 다 설전이 있어요. 김지원 최고는. 네, 근데 홍준표 시장 저 얘기는 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예. 근소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졌잖아요. 예. 당시에 조작이 있었다는 거 본인이 알았지만 그러나 승복을 했다. 예. 그러나 그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두 번째로 만약에 명태균 씨가 당 경선 과정이나 네. 지방선거 과정이나 이랬을 때 여론조사 업체를 본인이 하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장난을 쳤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측면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네. 명태균 씨 문제는 키워드가 뭐냐면 선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 사적으로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특혜를 받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첫 번째 대통령 후보 네.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네. 이준석과의 문제, 안철수 단일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뭐죠? 지방선거. 거기에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총선, 네. 그렇죠. 김영선이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 문제는 선거라는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 네. 혹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로 뭔가 조작을 했거나 네. 거품을 넣거나 이런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예. 사실이라면 이거는 여권이 그냥 통째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예. 명태균 씨 선거 관련된 명태균 씨의 개입, 예. 불법성 이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폭발할 일이 많네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관계 그리고 명태균의 선거의 관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뉴스파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